40년 가까이 미국에서 부지런히 일만 해왔는데 막상 한국에 와서 은퇴 생활을 시작하니까 뭔가 잘못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직장 생활이든 자영업이든 온 힘을 다해 일하고 돈 모으고 자녀 교육시키느라 정신없던 시절에는 은퇴 후 삶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처럼 간단치가 않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마음에 귀국했지만 막상 정착해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죠. 언어 정문화적 이질감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부담, 의료복지 시스템에 대한 미숙한 이해까지. 한때는 고국이었지만 막상 몇십 년을 타지에서 살다가 돌아오면 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40년간 미국에서 일하며 마트 사장으로 성공했지만 한국 정착 후 은퇴 생활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망했다고 느끼는 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마 어디서도 못 들어본 생생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1. 사례 1. 경제적 계획의 부족으로 인한 현실 충격. 미국에서 40년간 마트를 운영했던 김 사장님 67세의 경우가 딱 이런 사례예요. 미국에 처음 이민 갔을 때는 조금만 벌어도 미국 기준으로는 괜찮았고 당시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지만 서로 도우며 살았죠. 가게가 조금씩 번창하니까 직원도 늘려가면서 아내와 함께 꼬박꼬박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녀 둘을 미국 현지 학교에서 잘 키우고 그 과정에서 은퇴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 한적한 곳에 집 한 채 마련해 놓고 쉬면서 살겠다는 꿈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한국의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김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한국을 다녀간 게 10여 년 전이었는데 그때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보니 집값이나 생활비가 훨씬 저렴할 거라 여겼어요. 막상 와보니 원화 가치와는 별개로 모든 게 비싸졌고 특별히 외식을 조금만 자주 해도 지출이 확 뛰어요. 게다가 미국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던 습관과는 또 다르게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 등 각종 제도에 적응해야 하니 생각지도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김 사장님이 가장 뼈저리게 느낀 건 은퇴 자금은 충분하다는 착각이었어요. 미국에서 모아온 돈이라 환율로 보면 꽤 커 보이긴 했지만 한국에서 실제로 지출되는 항목들을 계산해보니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미국에서 은퇴했어야 했나? 라는 후회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국가 간 물가나 부동산 시장 차이를 세밀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단순하게 미국에서 벌어서 한국에서 쓰면 넉넉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죠. 게다가 한국에서 점점 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의료비나 각종 관리비가 은퇴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막연히 한국이니까 비용이 싸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실제 거주 지역의 부동산 시세와 생활비를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2. 사례 이 문화적 사회적 격차에서 오는 소외감.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와 별개로 문화적 사회적인 격차에서 오는 소외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40년을 미국에서 살았다면 생활 습관이며 사고방식이 이미 미국에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박 사장님 65세은 LA 한인타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셨다가 은퇴 후 귀국하셨어요. 가족들 역시 다 미국에서 자리 잡았고 혼자 한국에 와서 살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내 고향이니 금세 적응하겠지 싶었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 생활이 낯설고 힘든 거예요. 한국의 아파트 문화 엘리베이터에서 스치듯 만나는 이웃과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다들 친해지기 전까지는 꽤 벽이 높았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동네 사람들과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고 How are you doing? 하고 스몰 토크를 시작하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한국에서는 종종 경계하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고 합니다. 공공장소 예절 박 사장님은
혼자서 카페나 식당에 가는 걸 즐겼는데 한국에서는 연령대가 좀 있는 사람이 혼밥하는 상황을 이상하게 보거나 시선이 곱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혼자라는 상황에 대한 주위의 반응이 신경 쓰이기 마련이라고. 언어적 소통 당연히 한국말을 다 잊은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습득한 영어 표현이 입에 붙어 있다 보니 가끔 한국말이 어색하게 나온다든지 최신 유행어나 신조어를 몰라서 대화에서 소외된 기분이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사소한 일들이 쌓여서 심리적 정서적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살 때는 내가 여유 있고 풍족하지 않아도 그래도 이웃과 친구들이 있어서 즐거웠는데 왜 고국이라는 곳에 와서 이렇게 외로울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감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은퇴 후 한국 정착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문화나 사회적 관계 형성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를 미리 알아보거나 적어도 정기적으로 왕래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과의 교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게 좋습니다. 3. 사례 3. 제도 행정 절차의 복잡함에서 오는 혼란. 세 번째 사례는 한국의 제도 행정 절차가 은퇴자 입장에서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건 사실 우리도 한국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라면 익숙할 수 있겠지만 수십 년을 해외에서 지낸 사람들은 작은 일 하나도 낯설게 다가옵니다. 최 대표님 68세는 뉴욕에서 조그만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다 장사가 잘 되어서 은퇴 시점에 맞춰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준비가 너무 미흡했다는 거예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부동산 계약, 각종 세금 신고와 연금 관련 서류 정리, 자동차 구입 또는 면허 갱신, 심지어 의료보험 가입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닥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십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발급이 만료된 지 한참 지났고 국적 관련 서류도 업데이트할 게 많아서 비대면 신청이 쉽지 않았답니다. 결국 주민센터를 여러 번 방문해야 했고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도 길었다고 해요. 부동산 계약, 은퇴 후 거주할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중개 수수료 체계나 등기 절차가 미국과 달라서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식으로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조금 다른 절차가 많죠. 세금 신고 한국에 정착하면서도 미국 쪽 소득이 잔존할 수 있고 한국에서 새로 들어온 소득이나 이자, 수익 등이 있으면 국가 간 과세 협정이나 각종 공제 항목 등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최 대표님은 이 부분을 간과했다가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내게 되어 꽤나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런 행정 절차나 제도적 차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면 초반부터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어차피 한국이니까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은퇴 후에는 체력이나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아 서류를 꼼꼼히 챙기거나 일 처리를 빨리 끝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미리 전문가 행정사, 세무사, 부동산 컨설턴트 등의 도움을 받거나 현지의 가족 친척의 조언을 충분히 얻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결론 은퇴 준비는 먼 미래가 아니라 구체적 프로젝트. 위 사례들을 통해 보셨듯이 미국에서 평생 일하고 한국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하려는 계획이 무조건 망하거나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생각보다 많은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귀국하는 게 맞았나라는 후회로 이어지기 쉽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사전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수집했느냐입니다. 경제적 측면 예상되는 생활비, 세금, 부동산, 보험, 연금 등 꼼꼼하게 따져보고 여유 있다고 막연히 믿기보다는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사회문화적 측면 내가 20대 혹은 30대에 떠났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달라요. 가족이나 지인들의 도움이 있다면 그들과 미리 상의하고 동호회나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도 행정적 측면 한국에서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고 해외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도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작은 실수로 큰 돈을 날리거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원하는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을 명확히 그려보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귀국하겠다고 결심하기보다는 실제로 한국을 자주 오가며 시장 조사를 해보고 현지 생활비나 편의시설, 의료 시스템 등이 자신에게 잘 맞는지 체크해보는 게 좋겠죠. 평생을 고생하시고 이제 좀 쉬어보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에 오셨다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만 잘 해놓으면 제2의 인생을 한국에서 멋지게 펼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특히 다양한 취미나 봉사활동을 찾고 같은 상황에 있는 동포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한국에서 보내는 은퇴 생활이 결코 외롭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만약 미국에서 오래 거주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은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세 가지 사례를 꼭 기억하시고 구체적인 플랜을 마련해 보세요. 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넘기기보다는 실제로 비슷한 길을 걸은 분들의 경험담을 참고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노후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40년간 미국에서 마트를 운영했던 김 사장님의 은퇴 생활 망했다는 이야기는 사실 망했다기보다는 준비 부족에서 오는 시행착오가 컸던 거예요. 미리 파악하고 대비했다면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적절히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우리 모두 남일처럼 듣지 말고 필요한 부분을 하나씩 준비하면서 더 나은 은퇴 삶을 설계해 봅시다. 분명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고생 끝에 마련한 은퇴 시기를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건 마음의 준비와 정확한 정보 수집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은퇴하면 캠핑카 몰고 전국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겠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그 꿈은 현실과 멀어지기 일쑤입니다. 캠핑은커녕 당장 생계를 유지하는데 급급하거나 무료함과 외로움에 지쳐가는 분들이 적지 않죠?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은퇴 후 삶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은퇴를 준비 중인 분, 혹은 이미 은퇴를 했지만 현실과 마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퇴 후의 현실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제부터 은퇴 후 삶이 왜 낭만이 아닌 현실이 되는지,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은퇴 후 현실과 대처법. 1. 낭만적 기대와 무너지는 현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자유롭고 여유로운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죠. 먼저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벽으로 다가옵니다. 캠핑이든 여행이든 돈이 있어야 가능하니까요. 충분한 노후 자금이 없다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례 1. 은퇴 후 경제적 압박. 김 씨는 은퇴 전 캠핑카를 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증가로 꿈은 물거품이 되었죠. 결국 김 씨는 캠핑 대신 매달 생계비 걱정에 매달리며 은퇴 후에 무료한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해결책. 은퇴 전 철저한 재정 계획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꾸준한 투자, 연금 관리,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2. 외로움과 정체성의 상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가 끊기고 바쁜 가족들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쓸모없다는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사례 2. 사회적 고립의 문제. 정 씨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캠핑을 다니며 시간을 보내겠다고 기대했지만 아내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고 캠핑은커녕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해결책. 은퇴 후에도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동호회에 가입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를 통해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3. 건강 문제와 신체적 한계.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또 다른 현실은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캠핑 같은 활동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례 3. 건강관리의 중요성. 박 씨는 퇴직 후 캠핑카를 구입했지만 예상치 못한 허리 디스크 문제로 장거리 운전과 야외 활동이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캠핑카는 창고에 주차된 채로 방치되고 말았죠. 해결책. 건강은 은퇴 후 삶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은퇴 전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문제를 미리 파악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계속되는 준비. 은퇴하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은퇴 후 삶의 질은 은퇴 전에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캠핑카를 몰고 떠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아니면 그보다 더 현실적인 행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캠핑 다닐 줄 알았는데 은퇴 후 찾아온 비참한 현실 이야기라는 주제는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한 환상과 현실의 괴리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거나 걱정해 본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은퇴 후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칼럼을 통해 여러분이 은퇴를 단순히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1. 은퇴 후 첫 번째 걸림돌. 재정적 불안. 현실은 냉정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재정적 안정성을 과대평가합니다. 연금만으로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집 한 채 팔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막연히 기대하죠.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의료비,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노후 생활비까지 은퇴 후의 재정적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례. 김모 씨는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꼬박꼬박 퇴직연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5년 만에 예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이유는 의료비와 예상치 못한 자녀 지원 비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다양한 수입원 확보. 연금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은퇴 후에도 활용 가능한 소득원을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투자나 은퇴 후에도 가능한 파트타임 일을 미리 구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소비 계획. 은퇴 후 지출 패턴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2. 정서적 문제. 외로움과 의미의 상실.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외로움과 삶의 의미를 잃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교류하던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바쁜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지죠. 이렇게 되면 은퇴 후 삶이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구체적 사례. 정모 씨는 은퇴 후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여유롭게 살 계획이었지만 자녀들은 각자의 생활로 바빴습니다. 결국 하루 종일 혼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고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죠. 전문가 조언. 새로운 관계 맺기.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취미 모임 혹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삶의 새로운 의미 찾기. 은퇴 후에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3. 건강관리. 은퇴 후 삶의 기본.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합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멀리하거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구체적 사례. 박모 씨는 은퇴 후 오랜 꿈이었던 캠핑카 여행을 시작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허리 디스크와 고혈압 문제가 생기며 모든 계획을 접어야 했습니다. 정작 건강을 잃으니 하고 싶었던 것들도 전부 무의미해졌죠. 전문가 조언. 규칙적인 운동. 은퇴 후에는 체력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걷기, 요가,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등을 생활화하세요. 균형 잡힌 식사, 건강한 식습관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신선한 채소, 고단백 식품, 적절한 수분 섭취를 기본으로 하세요. 정기적인 건강 체크, 작은 이상 신호도 무시하지 말고 정기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관리하세요. 결론, 은퇴 후 삶의 진정한 준비.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균형 잡힌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캠핑카를 몰고 다니는 낭만적인 삶도 좋지만 그 안에 현실적인 준비가 없으면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위해 작은 계획부터 세워보세요. 오늘의 작은 노력이 내일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 지금부터 준비하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1965년에서 1975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이라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은 일할 수 있다.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으니 괜찮다. 혹은 은퇴까지는 아직 시간 좀 남았지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알 수 있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미 사실상 은퇴 상태에 들어서 있다는 걸요. 60세 퇴직이 평균이지만 55세 이후부터 회사에서는 자리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계약직 전환, 업무 재조정, 퇴직 권유. 그리고 어느 날 출근할 데가 없어집니다. 그게 은퇴의 시작이었는데도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준비되지 않은 은퇴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이제 막 50대 후반 60대 초반을 지나고 있는 6575년생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앞으로의 2030년 노후가 견딜 만한 시간이 아니라 살맛 나는 시간이 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은퇴는 공식 통보가 없다. 조용히 찾아오는 일의 마지막 날. 많은 분들이 나는 정년까지 일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정년까지 일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대기업 퇴직 평균 나이는 52.6세, 중소기업은 49세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반강제적인 일시정지 상태로 진입하게 되죠.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12년 쉬고 나중에 무언가 해보려고요. 하지만 문제는 12년 쉬는 동안 체력도 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돈도 예전처럼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쌓이면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아직 멀었다는 착각 속에 현실을 미뤄둡니다. 그런데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시간의 흐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사례 1. 68년생 김성우 씨,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없어요. 김성우 씨는 68년생으로 58세에 퇴직했습니다. 30년 넘게 중견기업에서 일하며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 마련했고 아이들 대학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월급으로 다 돌렸어요. 퇴직하고 보니 집은 있는데 매달 나오는 돈이 없더라고요. 퇴직금으로는 아이 결혼 비용과 소득 공백 메꾸는 데 쓰다 보니 1년 만에 바닥이 났고 이후 생활비 충당을 위해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본인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수입 90만원, 국민연금 72만원. 합쳐서 약 160만원. 아내랑 둘이서 절약하며 살면 되긴 되죠. 근데 그게 30년간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살맛이 안 나요. 그는 지금도 가끔 구청 일자리나 단기 일용직을 찾습니다. 몸이 안 따라주면 못 나가고 돈도 일정치 않죠. 퇴직 전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자산보다 더 중요한 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입니다. 임대 수익이든 금융소득이든 연금이든 반드시 현금 흐름 구조를 만들 준비를 지금 해야 합니다. 사례 70년생 이정미 씨, 퇴직하자마자 부부 사이가 멀어졌어요. 이정미 씨는 교직에서 30년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퇴직금과 사학연금이 있었고 집도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은퇴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건 부부 사이의 거리감이었습니다.
평생 각자 일하느라 바빴어요. 퇴직하고 둘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오히려 어색하고 부딪히더라고요. 남편은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씨는 집안일을 도맡다 보니 불만이 쌓였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뜸해졌습니다. 외롭다는 느낌이 더 커졌어요. 은퇴는 단지 일의 문제만이 아니더라고요. 이후 그녀는 커뮤니티 센터, 자원봉사, 동네 독서 모임 활동, 온라인 교육 플랫폼 수강 등으로 삶의 균형을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은퇴는 사회적 관계 단절을 동반합니다. 취미나 관계의 회복을 위한 준비도 은퇴 전부터 필요합니다. 누가 내 인생을 함께 걸어줄 사람인지, 무엇이 나를 즐겁게 만드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사례 65년생 박경호 씨 망한 줄 알았는데 재취업으로 인생 2막 시작했어요. 박경호 씨는 대기업 임원 출신입니다. 정년 퇴직하고 나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고연봉 경력은 오히려 독이 됐고 현실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죠. 면접에서 60 넘은 사람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였나 싶었죠. 우울감이 깊어지고 병원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 소개로 지역 소상공인 컨설팅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살려 소기업 사장들의 비용 관리, 세무 정리, 인사 시스템 조언 등을 해주는 일이었죠. 내가 해왔던 일이 의미 있었구나. 처음으로 다시 느꼈어요. 지금은 월 150만 원 정도 수입이 있고 일이 너무 무겁지 않아서 오히려 만족도가 높습니다. 경험이 곧 자산입니다. 정규직은 아니어도 자신이 해온 일의 핵심을 잘 정리해두면 1인 컨설턴트, 강의, 코칭, 프리랜서 등의 길도 열립니다. 결론 당신의 은퇴 시계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19만 6,575년생이라면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퇴직 후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은퇴 준비를 실천할 시기입니다. 경제적 흐름 만들기 연금, 금융소득, 임대수익 등 고정적 현금 흐름을 확보하세요.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사람과의 관계, 역할, 취미 활동을 놓치지 마세요. 재취업 또는 1인 활동 준비하기 당신의 경험은 아직 충분히 쓸모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은퇴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이 글을 좀 더 일찍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당신의 은퇴 준비 1일차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전문가 시선으로 본 6575년생의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 배경 은퇴 시점은 정해진 연령이 아닌 현실적 상황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국의 공식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은퇴 연령은 평균 52세 수준입니다. 이는 구조 조정, 연봉 압박, 고용 유지 부담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1965만 1975년생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고도성장기 및 IMF 세대를 모두 경험한 중간 세대.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을 동시에 부담한 샌드위치 세대. 주택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자산 불균형 세대. 국민연금 및 사적연금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전환기 세대. 이들은 퇴직 후 3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첫 세대입니다. 따라서 기존 세대와는 다른 방식의 은퇴 준비가 요구됩니다. 핵심 포인트 은퇴 후 소득 공백 어떻게 채울 것인가?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끊기는 상황입니다. 문제. 6575년생의 자산 구성은 대부분 부동산 중심입니다. 하지만 매달 생활비를 감당할 현금 유동성은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6,070만 원 수준이며 개인연금 가입률은 낮은 편입니다. 해결책. 현금 흐름 중심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임대 수익형 부동산 예 오피스텔 상가. 배당 중심 ETF 예 SCHD, HDV 등 미국 배당 ETF. 안정적 채권형 상품과 연금형 보험. 노후소득 3층 체계 점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균형 확보. 핵심 포인트 은퇴 후 일자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6575년생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필요하면 언제든 일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60세 이후 정규직 재취업률은 10% 이하. 대부분 비정규직 또는 단순 노무직에 그칩니다. 고연 봉고직급 경력은 은퇴 후 오히려 진입장벽이 됩니다. 해결책. 전문 기술 지식 기반의 1인 일자리 준비. 컨설팅, 코칭, 강의, 자격증 기반 서비스 제공 등. 본인의 경험을 상품화한 온라인 강의, 블로그, 유튜브 활동 등. 정부 지자체 재취업 프로그램 활용. 고용노동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중소기업 인력 지원 연계 프로그램. 경력형 일자리 시니어 프로그램. 핵심 포인트 사회적 관계와 일상의 목적,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경제적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적 고립 방지와 삶의 의미 부여입니다. 문제. 퇴직 이후 사회적 소속감 상실. 자녀 독립, 배우자와의 갈등 등으로 심리적 우울감 증가. 급격한 관계 단절, 외로움,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은퇴 후 삼중고. 해결책. 정기적 소속감이 생기는 커뮤니티 참여. 은퇴자 협동조합, 봉사활동, 지역 모임. 신체적 루틴 유지. 주 3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 걷기, 수영, 요가 등. 지적 자극 활동. 평생교육 참여, K-MOOC, 학점은행제, 노인대학 등. 핵심 포인트 의료비와 건강, 은퇴 후 최대 변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후 평균 의료비는 월 33만원 수준이며 80대 이후로는 그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문제.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없어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됨.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높고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 질환 증가. 병원 중심이 아닌 생활 중심의 건강관리 필요성 증가. 해결책. 치매 중풍 대비 장기요양보험 간병보험 가입 여부 점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건강검진, 만성질환관리제도 활용. 자가건강관리 루틴. 체중관리, 혈압혈당 체크, 식이요법 등.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주 2회 근력운동. 요약. 6575년생이 꼭 준비해야 할 5가지 분야 준비 과제. 소득연금 외 수익 창출 ETF, 임대, 연금보험. 일자리 1인 전문 활동 기반, 재취업 연계 프로그램 활용. 관계정기적인 커뮤니티 활동, 부부간 소통 회복. 건강생활 중심의 건강 루틴, 치매 대비 보험체계 점검. 마인드. 은퇴 후 30년은 인생 이막이라는 추체적 인식. 마무리 조언. 지금은 은퇴 준비가 아니라 노후 설계의 시작점. 은퇴를 단지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보면 준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역할, 새로운 루틴, 새로운 수입 구조를 설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6575년생에게 은퇴는 이미 시작된 과정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은퇴 자금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지에 대한 전방위적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은퇴를 앞두고 또는 은퇴를 이미 해버린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머릿속에 떠올리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은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휙 하고 찾아오진 않잖아요. 분명히 시간은 흐르고 언젠가 정해진 시점에 도달하면 은퇴를 하게 되는 건데, 참 묘하게도 대다수 사람들이 딱 닥쳐오고 나서야 진짜 큰일이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특히 60년 대생분들은 부모님 세대처럼 평생 직장 시대의 끝자락도 체험하고, 또 7080년 대생과는 또 다른 사회 경제적 변화를 겪으면서 애매한 과도기에 놓여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젊을 때부터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내 집 마련만 하면 편안하게 살겠지 하며 달리다 보니 막상 은퇴하고 나서야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등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일이 흔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미 퇴직하고 난 뒤에는 예전처럼 어떻게든 해결해줄 조직이나 단단한 사회적 안전판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죠. 오늘은 바로 그 60년 대생 은퇴자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들을 되짚어 보고자 해요. 내가 생각했던 은퇴 후의 삶이랑 현실은 정말 다르구나. 이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우리는 충분히 공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60년 대생의 은퇴 이야기를 3가지 사례로 풀어볼 테니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을 이미 겪으셨거나 겪고 계신 분들은 나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느끼시고, 아직 은퇴가 조금 남은 분들은 아,
저런 함정이 있구나 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론 60년 대생의 은퇴 함정과 비참한 현실. 사례 1주택 한 채면 노후가 편할 줄 알았는데 주택 가격 하락 앤드 생활비 부담. 첫 번째 사례는 62년생 김모 씨 이야기입니다. 김모 씨는 30대 후반에 운 좋게 내 집 마련을 했고 40대 중후반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어요. 부모님 세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만 있으면 어떻게든 노후가 편해진다라는 말을 워낙 많이 들어왔고 언젠가 그 집을 팔아서 전세로 들어가거나 월세를 받으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게 되니 예상했던 주택 가격 상승이 시원치 않았고 오히려 지역에 따라 집값이 떨어진 데다 거래도 잘 안 되더랍니다. 게다가 자녀가 아직 대학 재학 중이라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어요. 아니, 이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기면 목돈이 생길 줄 알았는데 집이 안 팔리니 난감한 거야. 전세로라도 내놓으면 월세 받는 거보다 돈이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입자도 잘 안 구해지더라고. 게다가 퇴직 후에는 건강보험료, 세금 등 고정 지출이 꾸준히 나오는데 현금 흐름이 뚝 끊기니 점점 힘들어졌죠. 애들 학원비가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 돈을 벌면서 내잖아. 난 고정 수입이 없으니 적자 폭이 자꾸 커지는 거지. 결국 대출이라도 받아서 메워야 하나 고민하고 있어. 김모 씨가 말한 가장 큰 함정은 내 집이 있으면 은퇴 후 삶이 무조건 안정적일 거라 믿었던 것이라고 해요. 집을 마련한 건 대단한 일이지만 그 자체가 정년 이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잖아요. 실제로 집이라는 자산은 바로바로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고 부동산 경기에 휘둘릴 수도 있으니 미리부터 유동성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내 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 자산이 아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퇴 전에 집을 처분하거나 혹은 역으로 더 작은 집으로 옮겨서 자금을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죠. 은퇴 후가 돼서야 이제 와서 집값이 왜 이래? 하고 당황하면 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례 2 퇴직금 그거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지. 잘못된 투자와 부채의 늪. 두 번째는 64년생 박모 씨 얘기입니다. 박모 씨는 대기업 생산직으로 30년 가까이 근무했고 50대 초반에 명예퇴직을 받았어요. 퇴직금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면 작은 상가를 사서 월세를 받든지 아니면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이자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겠다 하고 낙관했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요. 갑자기 손에 목돈이 들어오니까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주위에서 온갖 투자 이야기가 들려오면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박모 씨도 주변 친구들이 요즘 어디가 뜬다더라. 여기 투자하면 몇 달 만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에 솔깃해졌고 결국 큰돈을 부동산 경매와 위험 높은 펀드에 동시에 묶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경기가 생각처럼 받쳐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부동산 경매로 매입한 상가는 상권이 죽어가서 월세를 맞추기가 어려웠고 손해를 줄이려면 재빨리 팔아야 했는데 그마저도 매수자가 붙지 않아 고민을 거듭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투자해둔 펀드는 시장 변동성에 크게 흔들렸고요. 퇴직금으로 편히 살 줄 알았는데 이건 오히려 퇴직금이 빚이 될 판이야. 이럴 거면 그냥 안정적인 상품에 묶어놨어야 했는데 후회가 막심하다니까. 박모 씨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됐냐 하는 자책감이에요. 나는 성실히 회사 다니면서 은퇴 후엔 그저 아내와 소소하게 여행 다니고 부모님 곁에서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무리한 투자와 부채가 겹치면서 삶이 꼬여버린 거죠. 그냥 일찍 눈 돌려서 한 달에 23% 정도 수익만 나오는 안전한 상품에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남들 말 듣고 욕심 부려서 에휴, 이젠 재취업이라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퇴직금은 당장은 큰 금액처럼 보여도 사실상 여생을 버틸 자금이죠. 이 돈을 한 번에 크게 불리는데 성공하면 멋질 수 있지만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은퇴 후엔 한 번에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안정적으로 10년,
20년을 지내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작은 수익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통해 여러 차례 상담을 받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것 등이 필수적입니다. 사례 3일상에 대한 상상 없이 퇴직만 바라봤던 내 잘못이지. 사회적 고립과 무기력증. 세 번째는 66년생 이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모 씨는 공공기관에서 25년 넘게 근무했고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서 경제적으로도 크게 걱정이 없는 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늘 빨리 퇴직하고 싶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도 지겹고 월급은 그럭저럭 나오지만 사람 관계로 스트레스도 많으니까 퇴직 후엔 자유롭게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산책도 하고 여유를 만끽하겠다는 환상을 품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정년 퇴직하고 일주일, 2주일이 지나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던 시간이 이건가? 싶더랍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대충 집 근처 커피숍 한 바퀴 돌고 돌아오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관계라고 해봐야 직장 동료들은 여전히 일하는 중이니 한낮에 만나기도 어렵고 예전엔 통화도 자주 했지만 이제는 대화 주제 자체가 뜬금없기도 하고요. 야, 은퇴 이전에는 그냥 회사 가서 주어진 일하고 동료들 보면서 불평불만도 하고 그러면 시간이 훅 갔잖아. 근데 지금은 온종일 혼자 있단 말이야. 책 좀 보다가 TV 좀 보다 보면 어느새 하루 끝이야.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시간이 맞나? 점점 무기력해지고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더 큰 문제는 이모 씨가 안팎으로 은퇴의 기쁨을 나눌 친구나 가족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자녀도 독립해서 멀리 살고 있고 배우자는 아직 몇 년 더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 서로 시간대도 맞지 않죠. 결국 바깥 활동이나 취미 모임, 봉사활동 같은 걸 적극적으로 찾았어야 하는데 이모 씨는 은퇴 후 일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회사 생활이 싫으니 빨리 그만두고 싶다는 감정만 크게 부풀려 놨던 거예요. 퇴직하고 나서야 깨달은 건데 난 회사가 싫었던 게 아니고 그냥 일상이 무료했던 거더라고. 오히려 회사가 내 삶의 큰 비중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니까 온전한 나를 찾기가 힘든 거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갑자기 사라지면 개인의 정체성과 인간관계 역시 흔들려요. 그래서 퇴직 전에 본인이 즐기고 싶은 취미 활동을 찾아보거나 사회적 관계를 더 확장해 두는 게 중요하죠.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간을 쪼개서라도 개인 프로젝트나 모임을 시작해 보는 걸 권합니다. 은퇴 후 시간이 갑자기 많아졌을 때 그 시간으로 무얼 할지를 미리 상상해보고 계획을 세워두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이야기 후회보다 미리 준비가 중요한 이유. 우리가 60년 대생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내가 젊었을 때 다 들었던 말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난 저렇게 안 될 거야. 이미 준비 잘 해놨어라고 자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분들 역시 과거에는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은퇴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은근히 준비가 많이 필요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직장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한 세대일수록 정년퇴직이라는 확실한 경계선을 맞닥뜨렸을 때 오는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 건강, 관계 이 세 가지 축에 대한 준비가 정말 필수적이라고들 합니다. 돈. 퇴직금도 결국엔 적금처럼 내가 살아갈 자금이지 투자금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내 집 한 채가 전부일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감안해야 해요. 목돈이 있다면 한 방을 노리기보다 꾸준하고 안전하게 굴릴 방법을 찾아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건강. 나이가 들어갈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활동 범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평소 식습관, 운동 습관을 잘 들여놓고 건강검진이나 생활습관병 예방에 조금 더 신경 써야 해요. 건강을 잃으면 재취업이고 뭐고 할 수 없고 병원비 부담도 감당이 안 될 수 있어요. 관계. 은퇴 후에는 기존 회사 동료들과의 접점이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자녀가 크고 배우자도 서로 다른 생활 패턴을 갖게 되면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모임,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 같은 사회적 관계망을 미리부터
찾아두면 훨씬 수월해져요. 우리는 흔히 피할 수 없는 고난이면 즐겨라라고 말하지만 은퇴에 대한 무서움과 불안을 미리 알았다면 조금 더 정교한 준비를 했을 거예요. 뒤늦게 이런 함정이 있었다니 하고 통탄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대비책을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갖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해요. 재취업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고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볼 수도 있겠죠. 또 내 취미가 뭔지 모르겠다면 아무거나 일단 체험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등산, 독서 모임, 심지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세상에는 정말 많으니까요. 분명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 직장에서 누리던 지위나 타이틀이 내 인생 전부가 아니잖아요. 물론 떠나보내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인생이라는 게 한 막이 끝나면 또 다른 무대가 열리는 법이니까요. 그 무대에서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덜 불안하게 지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3가지 사례를 통해 60년 대생 은퇴 이야기는 이미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분들 역시 30대, 40대에는 나중엔 잘 될 거야 라고 여겼고 50대에는 그래도 퇴직금이나 집 한 채로 뭐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했던 분들이었어요. 남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미래에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퇴직 후에야 깨달은 함정을 미리 알고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준비해보자는 거죠. 지금 당장은 실감이 안 나더라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세요. 내 재정 상태, 건강, 대인관계를 점검하고 마음먹은 일이 있으면 조금씩 시도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미 은퇴해버려서 사례 속 김모방 모이모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움직여보고 전문가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사실 그냥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은퇴라는 이벤트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삶을 뒤흔드는 폭풍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새로운 도전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다름 아닌 준비와 마음가짐에서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맺은 말. 자, 오늘은 60년 대생 은퇴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3가지 사례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은퇴 후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 이야기는 70년 대생, 80년 대생, 심지어 90년 대생에게도 남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더 젊은 세대조차 영원한 직장이라는 개념을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은퇴라는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재정 건강 관계라는 세 축을 균형 있게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막막한 마음이 든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혹시 늦었다 싶더라도 아예 손을 놓지 말고 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보자고요. 누구나 처음 은퇴를 맞닥뜨리면 겁이 나고 뭘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그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다음 행동이죠. 다시는 못 일어나겠다 하고 주저앉기보다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선배님은 60세에 배우기 시작한 사진이 지금은 인생의 제2의 직업이 되었고 또 어떤 분은 재취업해서 지난날의 경력을 살리며 더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너무 이르다고 외면하지도 말고 언젠가 닥칠 그 은퇴 이후의 시간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한 걸음씩 준비해 봅시다. 언젠가 돌아보며 그때 조금이라도 신경 써두길 정말 잘했다 하고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좀 더 든든하고 설레는 은퇴 이후를 맞이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